안녕하세요. 마이다사이트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주파수 응답 해석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이론과 공진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세 개의 그래프는 모두 공진을 피하고자 사용되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을 나타냅니다. 앞서 본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 모두가 주파수 응답 해석은 무엇인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주파수 응답 해석을 수행해 본 결과에서 우리가 설계한 제품의 공진이 예상된다면 우리는 어떤 조처를 해야 할까요?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진동학 이론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가 큰 도움이 됩니다. 진동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자유진동에 관해 설명했던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모드 해석을 제외한 모든 동해석은 시스템의 강제 진동이 발생하는 상황을 해석합니다. 강제 진동은 외부의 하중이 구조물을 가진한 경우를 말합니다. 강제 진동은 다시 주기적으로 반복되지 않는 비주기력과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주기력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주파수 응답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는 힘 또는 변이가 주기력으로 가진될 때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일반적으로 불평형 회전 기계에서 발생하는 진동, 일정한 바람 속에서 와류 흘림으로 인한 높은 굴뚝의 진동, 사인파형의 노면 위에서 자동차의 수직 운동은 주기적이면서 조화적으로 가진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 M, 감쇄 C, 스프링 강성 K로 구성된 단자유도계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구조물의 그림과 같이 삼각 함수로 표현되는 조화력으로 가진시켜 구조물이 강제 진동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단자유도계의 응답을 알기 위해 구조물의 위치 X에 대한 운동방정식을 세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조화력에 따라 가진되는 구조물의 진동을 조화 가진 진동이라고 말하며 우리는 이 운동방정식을 만족하는 X를 구하는 것으로 이 단자유도계의 응답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자유도계의 응답은 비교적 간단하게 미분방정식을 푸는 것으로 그 해를 구할 수 있는데 그 결과를 보면 구조물의 응답은 이렇게 보입니다. 아래의 그래프가 시간에 따라 구조물에 가해지는 힘을 나타내고 있으며 위의 그래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질량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구조물의 변이 X는 가진 초기의 과도응답을 다소 보이지만 결국 가진 하중과 같은 주기로 진동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구조물의 응답은 가진 하중에 의해 발생한 강제 진동이기 때문에 결국 응답은 하중과 같은 진동수를 가집니다. 그럼 이 단자유도계의 조화 가진 진동 응답을 자세히 볼까요? 잘 보면 약 1초에서 1.5초 사이에서 과도응답 결과를 볼 수 있고 약 2초 이후의 영역부터는 정상 상태 응답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았던 과도응답 해석 결과와 같죠? 보이는 것과 같이 봐도 응답과 정상 상태 응답을 모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일반해라고 말합니다. 일반해는 사실 두 개의 해가 합쳐진 결과입니다. 왼쪽은 이 단자유도계의 고유한 자유진동을 표현하는 동차해, 오른쪽은 가진 하중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특수해입니다. 동차해는 구조물의 고유한 진동 성질로 하중이 처음 가해짐과 동시에 발생했다가 점차 감소의 영향으로 인해 그 진동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해는 구조물에 가해진 힘으로 발생하는 진동 결과를 의미하기 때문에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고 일정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일반해는 동차해와 특수해가 합쳐진 결과이기 때문에 결국 가진 하중이 가해진 초기에 발생하는 과도응답은 동차해의 영향이 포함된 결과임을 알 수 있고 구조물의 정상 상태 응답은 특수해로 수렴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파수 응답 해석을 통해 얻는 결과는 지금 보이는 특수해의 진폭과 진동수 결과만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특수해에 대해 이해하면 주파수 응답 해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봤던 주파수 도메인 그래프는 가진 하중의 주파수에 따라 변하는 특수해의 진폭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특수해를 이루고 있는 계수를 살펴보면 특수해의 진동수는 가진 함수의 진동수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특수해의 진폭 X와 위상값 파이를 구해보면 모두 단자유도계를 구성한 질량, 감쇄 계수 스프링 상수 그리고 가진 함수의 계수로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기 위해 고유 진동수, 정적인 상태로 같은 크기의 힘을 받았을 때 발생하는 처짐량, 개의 특성에 대한 감쇄 계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감쇄비,
고유 진동수 대비 가진하중의 진동수를 의미하는 진동수비를 정의해보면 오른쪽과 같이 특수해의 진폭과 위상각을 보다 단순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5개의 문자로 표현되던 진폭 X는 이제 3개의 문자만으로 표현되고 4개의 문자로 표현되던 위상각은 이제 2개의 문자만으로 표현할 수 있죠. 특별히 특수해의 진폭 X와 정적인 힘으로 인해 처짐을 비율로 표현하는 것을 증폭률, 확대율, 진폭비 등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이러면 증폭률 역시 2개의 문자만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 증폭률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정적인 변형량과 동적인 변형량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또 진동수비는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 대비 얼마나 빠르게 가진되었는지를 의미하죠. 이 두 값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재미있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간단한 구조물의 정적인 하중 10N을 가한 것입니다. 이 구조물에 10N을 가했을 때 약 12.77mm의 처짐이 발생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10N을 조화력의 형태로 가할 때의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는 약 43Hz이고 감쇄비는 0.3입니다. 이를 40Hz로 가진하면 진동수비는 약 1이고 증폭률은 약 1.7 정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석 결과를 보면 실제로 40Hz로 힘을 가하면 처짐이 약 20.36mm가 발생했고 증폭률은 그래프와 비슷한 1.6이 나옵니다. 이번엔 진동수비가 약 1.9가 되는 80Hz로 가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역시 그래프와 비슷하게 증폭률은 약 0.34로 정적인 하중을 가한 처짐보다 더 적은 양의 처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동수비와 증폭률 사이의 관계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적인 응답 결과는 구조물의 감쇄비에 의해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감쇄비가 1보다 큰 과감쇄비를 갖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감쇄비가 1보다 작은 영역에 대한 그래프 특성을 이해하면 충분합니다. 오른쪽과 같이 이 그래프는 분석할 수 있는데 가진 하중의 진동수가 고유 진동수와 비슷한 영역에서 구조물의 응답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응답의 크기는 감쇄비가 높을수록 작아집니다. 또 고유 진동수보다 매우 빠른 하중을 가하면 오히려 응답의 크기가 작아지므로 고유 진동수보다 약 3배 이상 빠른 진동수로 구조물을 가진하면 그 응답이 매우 작은 값이 나오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이 점을 이용하면 공진을 회피하기 위한 설계를 할 때는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낮춰서 진동수비를 높이는 것이 전체 응답의 크기를 낮추는데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파수 응답 해석을 수행하지 못하고 빠른 안전성 테스트가 필요할 때 모드 해석과 정적 해석만으로 동해석 결과를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진을 회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뒤에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특수해에서 보이는 위상각은 구조물의 응답 지연을 의미합니다. 보이는 그래프에서 가진 하중이 보라색, 구조물의 특수해의 응답을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응답 결과는 가진 하중보다 위상각만큼의 응답 지연이 발생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움직이는 화면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위상각을 역시 진동수비와 감쇄비에 따라 표현해보면 이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감쇄비가 존재하는 구조물은 응답 지연이 무조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은 진동수비가 1일 때, 즉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와 가진 하중의 진동수가 일치할 때 위상각은 무조건 90도를 가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유 진동수보다 가진 하중의 진동수가 매우 빠르면 위상각은 180도의 수렴의 가짐과 응답 결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예제에서 공진 부근에서 가진했던 결과를 보면 가진 위치인 아랫변의 변이에 비해 상단부의 응답 변이는 약 90도의 위상각을 가지고 뒤처지고 있고 진동수비가 매우 큰 가진 결과는 가진 위치와 응답을 확인하는 위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동하는 것을 즉 약 180도의 위상각을 가짐을 볼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럼 진동 회피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의 공진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면 우리는 공진이 발생할 때의 응답 크기를 줄이거나 고유 진동수를 피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을 바꾸기는 매우 힘들어서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변경하는 방법을 주로 선택합니다. 모드 해석을 이용해서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가진 하중에 진동수와 멀리 떨어뜨린다면 우리는 공진을 회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구조물의 형상을 수정해서 질량을 바꾸거나 구조물의 강성을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구조물에 질량 덩어리를 하나 부착해 구조물의 강성은 크게 바꾸지 않으면서 전체 질량만 높이는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볼트 체결 방식을 용접으로 바꿔 구조물의 강성을 높일 수도 있고 반대로 해서 낮출 수도 있죠. 사실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결국 구조물의 질량과 강성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단연의 설계 경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구조물의 감쇄비를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진 부분에서는 감쇄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감쇄를 조금만 높이더라도 큰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감쇄는 재질, 형상에 따라 결정되고 그 값을 쉽게 예측하거나 실험을 통해 얻기 매우 힘듭니다. 다만 예를 들어 감쇄 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면 구조물의 설계에 큰 영향 없이 공진을 쉽게 피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는 영상에서 같은 구조물에 감쇄 장치를 설치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그 응답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읍진기라는 장치를 부가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 구조물에 동읍진기를 설치함으로써 전체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이용하면 고유 진동수를 작동 주파수로부터 멀리 떨어뜨릴 수도 있고 전체 영역에서 응답의 크기를 고르게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읍진기에 대한 자료는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는 영상을 통해 그 원리와 예시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정리하면 주파수 응답 해석으로는 앞선 정상 상태의 해에 관한 결과만 구할 수 있다. 감쇄비와 가진 하중, 고유 진동수와의 비율에 따라 구조물 응답의 진폭은 얼마나 커지는지, 그 응답은 가진 하중에 비해 얼마나 지연이 발생하는지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어야 하며 실제로 공진을 피하고자 고려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므로 설계 제품에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주파수 응답 해석을 이해하기 위한 이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의사항은 보이는 홈페이지에 나타나는 연락처 또는 유튜브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